자, 자연스럽게 연구 활동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사실 갖고 투쟁을 했지만 들어보니까 강정천이라는 엄청 지질학적인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것들을 이제 보고 느끼면서 어떤 그 연구 분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운동하다 보면 지식과 알미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연구라기보다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제주에서 살면서 제주가 섬이고 제주가 화산섬이고 그래서 물리적 토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개발 사업들과 관련해서 제주의 지질 상태, 그러니까 제주의 지질학이 너무 중요하고, 강정천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운동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그래요? 네, 완전히 전환됐고, 어떻게 전환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물과 세상과 현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좀 지질학적 사고를 좀 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이거나 연구자는 분명 아직도 아니고 아닌데, 그 지질학이라는 게 저는 지구의 천문학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월정이라는 곳이 있고 강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역 거리로는 굉장히 60km 이상 되는 굉장히 먼 곳이고, 제주가 하나의 섬이지만 단일한 지질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굉장히 땅마다 그 지역마다 나이가 다 다르고 만들어진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 수천 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화산 그 용암의 내용도 다르고 이렇게 그 점성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 위에 벌어진 일들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단적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제주도를 딱 놓고 나서 제주도에서 용암동굴이 가장 많은 지역과 하천이 많은 지역은 완전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르다는 거죠. 동서쪽으로는 용암동굴이 굉장히 많고 남북쪽으로는 하천이 많은데, 제주시 화북천을 마지막으로 해서 강정 가까운 위미까지 올 때까지 하천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주 제2공항 관련한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물환경 분야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계획부지 반경 10km 이내에 하천은 없다. 이 문장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문장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하천이 없는데 분명히 거기는 전국에서 가장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이 높은 지역이고, 그럼 하천이 없는데 한 번도 물난리가 난 적이 없는 곳이고, 이 물들이 그 많은 강수량이 다 어디로 갔었던 거지? 강정 같은 경우는 하천을 따라서 사실은 배수가 돼요. 그리고 거기는 조면 안산함 지대여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굉장히 많은 물이 하천 구조로 바다로 배수가 되는 곳인데, 동쪽에서는 혹은 서쪽 일부 구간에서는 그게 땅으로 투수가 되어서 지하에 대수층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재빠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에도 사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곳인데 몇백만 평을 그거 다 메꿔버린다는 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투수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걸 만들어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반대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거 많은데, 이거부터 사실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보아야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군기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군사기지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만약에 국가가 정확하게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해서 재예방이라든지 그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진한한 저항과 아픔들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지도 보시면 반듯반듯하게 국가 경계가 구획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도 혹은 뭐 경계라고 하는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뭐 강과 하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거나 문화나 언어나 민족들에 의해서 사실은 경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굉장히 오랜 과정이 걸렸던 건데, 일거에 그냥 금을 그어버린 거고, 이게 이제 제국주의적 시선인 거고, 이게 식민지인 거잖아요. 근데 제주에서 보면 각 지역의 그런 지질학적 특성을 무시한 채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하얀 도화지 백지 상태 혹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지역에 그냥 어떠한 일을 벌이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부지불식간에 식민지 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나니
사실 제주에서 많은 어떤 운동들이 뭐 사실 지질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는 되게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제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계기였었어요. 사실 네. 그 고민을 하게 된 것이. 네. 해군기지 앞에서 이제 똑같은 주소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논농사를 지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면서 네. 그 지역을 다시 되새김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현장 활동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기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록이 현장에서, 현장 활동에서 혹은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너무 강력하게 동의를 하고요. 네.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기록 자체가 사실은 그곳에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 이제 월정리에서 해녀분들 투쟁을 곁에서 같이 함께 지켜보고 무언가를 고민을 같이 했었었는데, 삼촌들이 이거 기록해줘였었어요. 이 일은 역사에 남겨야 해.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하지 못한 말 혹은 실패한 것들까지도 이걸 유산으로 남겨야 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다시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일,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부당한 것들, 혹은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것들, 이거를 기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여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치유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해결되지 못한다면 진실을 남겨놓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근데 이 자체가 치유를 일으킨다는 걸 저는 여러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네. 되게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에서 함께 나왔는데, 미래에 남겨야 해, 유산으로 남겨야 해, 이것이 우리가 이런 기록들이 없으면 다음에 오는 싸움을 완전히 새로운 싸움으로 알고 새로운 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기록들이 이 싸움을 어떤 지점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에서부터 싸울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지점이든 성공했던 지점이든 다른 위치에서 다른 눈높이에서 시작할 수 있게 분명히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정말 활동의 거의 모든 것이다라고, 사실은 기록이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치유이자 유산이자 네, 그쵸. 결국 우리 투쟁의 결과예요. 네. 기록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게 좀 되게 신선하고 우리가 왜 현장 연구를 해야 되고 이 기록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단순하게 기록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낸다 이런 데 목적을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이르니까 연구자와 활동가의 어떤 구분이 사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습성처럼 연구자와 활동가를 구분짓고 하는데 이게 토론과 운동을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 다른 행위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토론이 정말 중요한 운동인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걸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만 사실 토론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연구자와 활동가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 제2공항 반대하는 사람들이 2018년 겨울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천막천을 만들고 제주도청 앞에서 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단신 농성도 하고 그랬군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막 했었는데, 거기서 만들어졌던 모임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붉은 선이라고 해서 매월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는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질문들이 너무 재밌었던 게, 당사자는 그럼 누구이냐, 그리고 누가 싸우느냐, 그리고 제주는 어떻게 오키나와와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전에 제주 사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위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때 경험 중에 하나가 연구자와 활동가의 구분이 되게 불필요하고 사실은 그것이 경계가 희미해지고 서로가 서로의 동료가 되는 경험들이 이때 일어났어요. 저에게는 특히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멸치의 이제 운동의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해군기지에서도 분명히 처음엔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친구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나눠놓은 연구자와 활동가라고 한 이분법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이렇게 포용해 가느냐라고 하는 과정이 저는 멸치의 운동의 과정이자 멸치가 운동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 멸치의 살아온 궤적을 보면 문장이 2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저항하라, 사랑하라.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사랑 같은 경우에 성장의 한계에서도 지속 가능한 세계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키워드가 또 사랑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멸치가 생각하는 저항 그리고 멸치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사랑은 저는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디컬 리스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너머까지 열심히 헤아려서 듣기라는 뜻이잖아요. 레디컬 리스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랑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얼마큼 사랑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궁금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질문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면 궁금해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질문하고 끝까지 들어보는 거, 듣는 거,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저항은 저는 해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해방이 뭔가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해방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고 저는 그렇다면 저항도 사랑에 관련된 이 긴 아름다운 스펙트럼 어딘가에 존재하는 일이구나. 사랑을 방해하는 거, 사랑을 절망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거, 계속 타저하는 것에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항 혹은 해방도 사랑에 관련된 긴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멸치 얘기를 통해서 멸치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행복했고 저도 이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같은 어떻게 보면 현장 연구자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한데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힘이 치유이기도 하고 또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유산이기도 하고 이러한 의미로 설명해 주신 게 전 되게 와닿는 이야기였고 우리 현장 연구자들한테도 하나의 또 울림으로 작동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도로 내려가시나요? 아, 네, 그렇죠. 자, 우리 멸치한테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세요. 네, 강정에서 만나요. 강정에 춤추러 오세요. 제주에서 만나요. 월정에서 만나요. 혹시 단련이 체력 단련 필요하신 분 바리까지 옆에서 부산에서도 만나요, 운동하도록 합시다. 나에게 현장 연구란 현장이다. 우리는 현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에 저항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적 의미로서 사실 현장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그것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질문하고 연구하는 그 자체도 사실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장 연구란 그 모든 현장이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